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권순모입니다. 자, 오늘부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신호 및 지시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네. 도로교통법의 제5조에 보시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만은 신호기 또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신호나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요. 만약에 신호 지시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는 형사, 민사, 행정적인 책임이 따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호위는 좀 웬만하면 우리가 서로 지키자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례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요. 오늘 첫 번째 신호 및 지시 위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3조에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마무리가 되죠. 근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12개 중과실이나 사망사고,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 1에서 3급 정도 해당했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 민사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세 가지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책임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했을 때는 형사적인 책임은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 합의를 형사 처벌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형사 합의가 필요하다. 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형사 합의가 필요하면 벌금이라든지 이 형이 이제 뭐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반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민사적인 문제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시면 보험 처리로 해서 마무리가 된다. 그 다음에 행정적인 처분에는 뭐 벌점이라든지 뭐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뭐 형사합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형사합의는 뭐 요 정도. 이렇게 우리는 요 범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변호사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내용이 있다.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인하고 결과에 따라 벌점이 이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좀 집중적으로 행정처분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신호 및 지시 위반일 경우에는 신호 위반일 경우에는 벌점이 15점이에요. 원인별 신호 위반을 했으니까 원인이 신호 위반이죠. 그래서 신호 위반일 때는 15점. 그 다음에 결과적인 게 이제 피해자가 보통 부상, 경상, 부상 이렇게 나눠지는데 부상일 때 2점, 경상일 때 5점,
중상일 때 15점, 네. 사망일 때 90점이거든요. 네. 뭐 부상은 뭐 5일 미만, 요거는 5일에서 3주, 요거는 3주 이상. 사망은 뭐, 네, 말 그대로 사망한 거고요. 요 벌점에 대한 부분이, 피해자. 네, 요건 1인당입니다, 1인당. 1인당 벌점 계산을 이렇게 하거든요. 1인당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벌점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한 사람당 벌점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벌점을 어떻게 하느냐. 벌점이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00, 271점. 이상일 때는 면허가 취소가 돼요. 요거는 면허 취소. 여기에서 이 벌점으로 해서 합산이 40점, 1년에 40점이다. 40점 이상일 때는 1점당 1위를 계산해서 면허 정지. 네, 그래서 위반했을 때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그 벌점도 그렇고, 네, 나머지 이런 뭐 책임,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점은 이 부분을 조금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서 1년에 121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인당이기 때문에 버스, 뭐 손님, 많이 버스 이렇게 승객들이 많이 계실 때 특히 더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벌점 1인당 부상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운전하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벌점 관리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내용은 네, 이렇게 이 정도로 네, 이런 처분을 받는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호의 지시 위반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신호의 지시 위반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니 뭐 하나는 뭐 신호등, 네, 신호등에 대한 거를 역행해서 빨간불에 진행하던가 이렇게 하면은 신호등 위반 사항이 되겠죠? 그 이게 적색 신호하고 신호등에 적색이 있어요. 적색 신호하고 노란불, 황색 신호죠. 노란불일 때 진행을 하게 되면 신호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이 노란불은 뭐죠? 네. 노란불도 네, 적색하고 마찬가지로 정지 신호입니다. 정지 신호.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불에도 차가 지나가시면 안 돼. 단, 그, 정지선이 있어요. 정지선. 정지선에 차의 일부가 진입하게 되면 황색 신호라 하더라도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정지선을 정지선을 지날 때 진입을 했을 때 교차로 같은 경우는 진입을 했을 때는 신속하게 나가도록 네, 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지 신호는 정지 신호입니다. 대신에 정지선을 넘지 않은 분들은 그 안에 항상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이 될 수도 있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호위반, 네, 노란불이라 하더라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 네, 두 번째는 경찰 공무원이나 요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시에 따라야 되는데, 경찰 말고 그 지시에 따라 법적으로 네, 돼 있는 분들이, 네 분 정도 계십니다. 네 분. 첫 번째가 경찰. 그 다음에 그 법에서 보면 경찰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등은 누구냐? 모범 운전자. 네, 경찰 분들을 보조해 주시는 모범 운전자 분들 얘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 등은 모범 운전자. 그 다음에 군사경찰. 헌병이죠, 헌병. 네, 헌병분들. 군 이동할 때 헌병분들이 와서 수신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분들 얘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한 분이 추가됐죠. 소방관. 출동하는 소방관, 그 다음에 119 항상 피해 주시고, 소방관님들의 수신호 항상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헌병, 요 분들에 대한 네, 지시도 따라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호등 말고 그 표지판이 있잖아요. 안전표지. 네, 안전표지에 네 종류의 안전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규제 표시. 규제 표시는, 네, 뭐 제한, 30km 이동 안 돼. 아니면 금지. 이런 표시. 금지. 뭐 제한하거나 금지에 대한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규제 표시는 하얀 바탕에 빨간색으로 이제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해서 딱 눈에 보시면 아 요거는 규제 표시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주의 표시는 아, 어디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조심하세요. 네, 요것도 딱 보시면 압니다. 노란 바탕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주의 표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지시 표시. 뭐뭐 이쪽으로 가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지시 표시 있죠. 네, 그렇게 하는 거는 통행 방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뭐뭐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하세요. 뭐뭐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 파란 바탕에 하얀색으로 이제 글씨가 하얀색으로 뭐뭐 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거를 보조해주는 보조 표시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뭐 흰색 바탕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비보 좌회전 밑에 좌회전 보행 신호시 뭐 이런 거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보조 표시, 그게 보조 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에 차선 이렇게 그려놓고 아니면 속도 몇 킬로 아니면 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쭉 해놓는 표시. 뭐 주차 금지도 마찬가지겠죠. 주정차 금지 하는 이런 부분도 노면 표시에 해당하고 차선이나 이런 거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정도만 보시면, 네, 그 신호 지시 위반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네, 이렇게 네 분 얘기는 꼭 들으셔야 되고, 신호등, 네, 들으셔야 되고, 규제 표시, 주의, 지시, 보조, 노면 표시, 도로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걸 많이 물어보시냐면, 그거는 한번 많이 헷갈리시다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 횡단보도 신호위 시의 우회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 네, 이렇게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나머지는 뭐 방향이 똑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신호등이 이제 녹색일 때, 직진 신호가 이제 녹색이 되어 있죠. 이제 정지선 있고, 자, 이 녹색일 때 한번 볼까요? 녹색일 때는 이 진행 방향 하면 오른쪽에 횡단보도가 녹색불이에요. 횡단보도 녹색. 나 녹색일 때, 진행 방향이 이렇게 가죠? 나 녹색일 때, 여기 횡단보도가 녹색.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좀 서행으로 가서 녹색 불일 때는 일단 서행으로, 네, 서행으로 가서 보행자나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건너거나, 어?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여기, 여기 서 있는데, 여기는 안 계신데, 여기서 이제 막 뛰어와. 여기서 막 사람이 뛰어와요.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건너려고 하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서행이고,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으로 해서, 정지 안 하고 서행으로 해서 우회전 해도 되고, 만약에 건너고는 사람이 있거나 할 때는 무조건 정지하셔야 된다. 네, 녹색일 때요. 녹색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녹색 말고 빨간불일 때. 자, 서행일 때는, 네, 녹색일 때는 건너거나 할 때는 횡단보도 녹색일 때는
아무도 없다고 할 때는 서행해도 돼요. 서행해서 진행하셔도 되고, 요런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게 적색일 때. 그러면 이쪽으로 신호가 이제 차들이 가죠. 그러면 여기가 횡단보도 신호예요. 대부분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요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저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정지. 직진할 때 우회전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해도 되고, 적색일 때 여기 횡단보도가 있죠. 그럼 무조건 정지. 네, 무조건 정지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지하고 한 3초, 보통 뭐 한 3초 얘기하더라고요. 아예 정지한 다음에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 해도 됩니다. 대신에 이쪽으로 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 정지. 그러면 통과가 이제 빨간불로 바뀌면 통과하시고 여기서 대기. 차에 방해가 없다고 할 때는 우회전해도 가능합니다. 요거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적색 그러면 빨간색이잖아요. 이거 뭐 빨간 거 있잖아요. 우리 앞잡이, 어? 앞잡이 빨간색일 때 앞잡이 앞에 신호, 무조건 정지. 잡혀간다. 네, 무조건 정지. 빨간색일 때는. 근데 녹색일 때는 네, 오른쪽 요 신호등이 횡단보도가 돼 있죠. 여기가 녹색이잖아요. 우회전할 때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 녹색일 때는 오른팔이잖아요. 오른팔. 네, 오른쪽. 네. 그래도 오른팔 조금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회전은 녹색일 때 우회전은 서행으로 해서 보행자가 없을 때는 가능하고, 빨간불 적색일 때는 앞잡이. 네? 빨간불. 근데 여기 빨간불일 때 여기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지. 안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호위반,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쉬우시죠? 적색일 땐 앞잡이 위험하다. 무조건 정지. 녹색일 땐 오른팔, 오른쪽 신호, 보행 신호. 이럴 때 건너는 보행자 없을 때 서행으로 진행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간불일 때는 앞잡이, 녹색일 때는 오른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아무래도 사거리, 교차로, 네, 진행하실 때, 운전하실 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간불일 때는 앞잡이, 앞에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하셔야 되고요. 자, 녹색일 때는 오른쪽에 신호가 횡단보도 신호인데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정지입니다. 녹색불이라 하더라도, 내가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안 됩니다. 무조건 정지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보행자가 없다 할 때는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 정지할 때는 한 3초 정도는 섰다 일시 정지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적색이고 녹색이고 할 때 진행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첫 시간 신호 및 지시 위반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벌점이 많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신호를 잘 지켜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벌점 관리 잘 하시고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벌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딱지 끊었다 하면 그게 3년간 유지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잘 하시고 운전으로 해서 일 하시는 분들은 벌점 관리 꼭 잘 해주셔서 무사하게 사고 안 날 수 있는 이렇게 안전운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승본 TV 봐주시는 분들은 신호 잘 지키시고 아무튼 뭐 관리 잘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신호 및 지시 위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승본 TV 아직 구독 안 해주시는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